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대장정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순천 생태도시 이미지에 문화를 더하는 개막식이 펼쳐집니다. 그림책 웹툰 페스타와 문화교류 행사, 전통의상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됩니다. 영암군이 마한 문화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학술 행사 등을 시작으로 대규모 문화 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최근 이틀 동안 순천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생태문화도시 순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주말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펼쳐지는데요. 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역시 아쉽게도 단절돼 왔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일 3개국 예술인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 융합, 그리고 상대 문화의 이해라는 목표 아래 서로 간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해마다 한중일 3개국 가운데 도시 한 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는데 올해는 순천에서 6개월 동안의 문화교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일본의 기타큐슈시, 그리고 중국의 소흥시, 둔황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의 기타큐슈는 100만이 넘는 도시고요. 은하철도 999 이런 그 만화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양저우였는데 올해는 소흥과 둔황이라는 아주 전통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와 우리 순천시가 어깨를 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의 비전은 동아시아 평화의 조각입니다. 순천다움과 교류, 행복, 미래를 전략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가뭄의 단비 같은 한중일 교류전이 지역민에게도 풍부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다양한 행사에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6개월 동안의 문화교류 대장정을 펼치는 순천. 생태도시를 넘어 이제는 문화 생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세 나라의 문화 교류 행사, 어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첫 공식 행사인 개막식은 LG 헬로비전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네, 개막식은 어떻게 꾸며지고 매월 어떤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막식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대 소품을 위치에 맞게 배치하고 출연진들은 무대 위에서 동선을 맞춰봅니다. 개막식의 주제는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에 문화를 더하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이 갖고 있는 이 멋있는 이 풍경들을 좀 인위적이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대는 이 공간 전체가 무대입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산에서 나오고요. 어느 순간 저 멀리 물에서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개막식은 중국과 일본 문화도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국내에서도 순천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을 통해 개막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 나라의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나라의 그림책과 웹툰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동아시아 그림책 웹툰 페스타부터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행사, 전통의상 패션쇼와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한중일 평화포럼까지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미래문화 콘텐츠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특별한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한중일 미래예술융합 페스티벌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하여서 예술과 신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15일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공연과 문화탐방 등의 부대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순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행사는 14일 저녁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 실경 수상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마한 시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편인데요. 최근에 마한 시대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영암 지역에서 발굴되면서 학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영암군은 지난해 발굴한 쌍무덤, 금동관 조각 등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암군에서 최근 마한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갸리 고분에서 인골이 발견된 겁니다. 학계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망 당시의 나이와 성별을 확인할 수 있고 DNA 분석 등을 통해 가족관계나 유전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내동리 쌍무덤에서 국보와 비슷한 유물이 발견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동리와 오갸리 등 영암 지역이 고대 마한 시대의 핵심 세력이 거주했다는 역사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세 차례 발굴 조사 결과 국보 295호 신촌리 금동관과 유사한 금동 관평과 청자, 대도, 온관이 출토되었으며 현재 4차 발굴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갸리 구분 온관에서는 이 지역 최초로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구의 석실이 확인되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오갸리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 방대영 고분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 11개 시군과 함께 문화행사도 진행합니다. 인근 도시와 함께 마한 역사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은 이들 고분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마한 문화와 관련된 국가지정문화재는 나주와 해남 등 모두 4곳. 비슷한 시기인 가야문화보다 뒤처진 상황이지만 금동관 조각과 함께 인골 등 중요 자료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가사적 등재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1203번부터 1220번 환자로 등록돼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중 15명은 순천 지역의 나이트클럽 집단 감염과 연관이 깊은 종업원과 이용객들입니다. 1204번부터 1206번 환자 등 3명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며 구체적인 감염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08번과 1209번도 나이트클럽과 연관이 있으며 모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10번부터 1219번 등 10명은 순천 지역의 나이트클럽 관련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 9명, 여수 1명입니다. 1207번 확진자는 나주에 살고 광주에 직장을 두고 있으며 광주 지역 주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20번은 여수 지역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03번은 앞서 확진 판정이 잇따른 순천 지역 일가족 중 1명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순천시가 13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허석 순천시장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어제 5명, 오늘 15명,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인근 시를 포함 3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확진 사례는 주로 호박나이트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동일 생활권인 인근 지역 감염 상황과 겹쳐 우리 시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동대책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13일 오늘 14시부터 2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5점과 홀덤펍은 집합 금지합니다. 방문 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과 목욕장업은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 시에는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 시에는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는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파티룸은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은 폐쇄하며 학생들의 등교는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주간 재감염 생산 지수도 0.94에 이르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 도시이자 영호남의 교차점으로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방역 조치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고 실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든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유명 사찰이 많아 이번 주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외부인과의 접촉과 타 지역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남아공, 인도 등 해외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 예방 접종 시작으로 치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접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5월 6일부터는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5월 27일부터는 64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국민 1,200만 명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소독, 불필요한 모임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일상생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연양동 좋은프라자 앞 주차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경찰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해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넘게 단속을 벌인 결과 집합 금지 명령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북권에서는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유흥업소 도우미를 불법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6곳에서 75명을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고했지만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았으면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장례 보조비는 제외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휴업 사태와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목포지역일은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포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준공영제를 포함한 독점 구조 개선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앞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를 방문해 목포 시내버스 휴업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휴업 신청 사태를 계기로 공영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민단체는 13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업체가 7월부터 1년 동안 휴업을 신청한 행위를 규탄하며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권은 함부로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목포시가 공영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놓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8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쓰레기 소각장 조성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진술자는 오는 21일까지 최대 5명 이하로 시민이 직접 추천해 자원순환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25일까지 10분 안팎의 발표 자료도 보내야 합니다. 12일부터 28일까지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완도군과 어선연합회 등 18개 단체 300여 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해양 생태계 교란과 어업인들의 생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두 행진과 해상 퍼레이드 등을 진행했습니다. 목포 고화도 해상 보행교가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연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 고화도 해상 보행교는 기존 보행교에서 길이 738m까지 연장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구간은 1.82km까지 확장됩니다. 목포시는 앞서 부실 시공 문제를 제기한 호남방송의 보도로 1차 공사 과정에서 일부 재시공에 들어갔던 만큼 2차 공사는 현장 조립이 아닌 공장 조립 방법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완도 문어잡이연합회가 참문어 금어기 지정에 대해 지역별로 일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수온이 서로 달라 금어기를 획일적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어기로 인해 지역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